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한쌤입니다. 네, 여러분들하고 오늘 이슈 인사이트 22번째 VV네요. 시간을 갖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 반갑습니다. 자, 오늘 강의 주제는요. 쿠팡과 그리고 관련된 과연 생태계를 형성해 가면서 동반성장하는 관련주들이냐 아니면 쿠팡한테 잡아먹히는 라이벌 관계냐 하는 부분으로 관련 종목들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결론을 내놓고 종목을 먼저 말씀드리고 왜 그러한 종목들을 저희가 봐야 되는지 쿠팡을 자세하게 살펴봄으로써 수익 구조를 전체적인 흐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쿠팡 관련주로서 앞으로 라이벌이냐 아니면 동반성장 관계냐 하는 그룹은 가장 첫 번째 저는 신세계 이마트 그룹에서 찾아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신세계 그룹이라고 그러는데요. 실질적으로 신세계 그룹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제 뭐 이마트 그룹이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마트는 시가총액이 오늘 6% 올라서 18만 9천 원인 2월 16일 기준으로 5조 2,600억입니다. 반면에 신세계는 2조 5천억이에요. 자, 그래서 신세계 인터내셔널까지 합친다면 약 9조 원 가까이 됩니다. 자, 그리고 신세계 INC 시가총액 2,490억. 이 종목들을 전부 다 합쳤을 때 대략적으로 10조 원 전후의 가치를 갖는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결론은 뭡니까? 동반 성장이냐 라이벌이냐.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세요. 그 첫 번째 그룹은 바로 신세계 그룹인데 시가총액이 10조 원입니다. 자, 두 번째로 건너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그룹은요. 롯데그룹입니다. 롯데그룹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현재 가격 31만 1,000원인 롯데케미칼. 롯데그룹은 좌총용 우베코. 좌쪽에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쇼핑그룹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화학업종이 있습니다. 자, 롯데케미칼은 30만 1,000원이네요. 오늘 1.8% 올라서 10조 6천억이에요. 10조 6천억. 롯데케미칼 하나가 신세계그룹 전체하고 비슷하네요. 롯데지주 그리고 3조 6천억. 롯데쇼핑 즉 케미칼 화학업종과 유통업종이죠. 롯데쇼핑은 3조 3천억. 그래서 롯데칠성 뭐 1조 1천억. 어떻게 본다면은 롯데그룹이 유통업종만 놓고 본다면 신세계그룹보다는 조금 레벨이 떨어지고 합치면 20조 원으로서 롯데케미칼이기 때문에 신세계그룹보다는 현재 시가총액 전체가 좀 크다. 2배 정도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케미칼을 제외한다면 유통업종 쪽에서는 넘버원 신세계, 넘버2 롯데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겠죠. 자, 지금 관련 주들을 쭉 살펴볼 건데요. 그 가운데 롯데정보통신 현재 시가총액 6,400억이네요. 41,900원에. 이렇게 해서 오늘 쿠팡하고 관련된 국내에 있는 앞으로 유통 플랫폼 이 알고리즘이라든가 플랫폼 쪽으로 나갈 수 있는 유통업을 보는 게 아닙니다. 플랫폼 업종을 보는 거예요. 그 플랫폼 업종 그러니까 쿠팡을 보는데 이걸 유통업으로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전통적인 유통업으로 해석하신다면 도저히 가치를 볼 수가 없어요. 플랫폼 업체로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플랫폼 업체로 보는데 그 플랫폼이 앞으로 나아갈 파트에서 유통 플랫폼 쪽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종목 롯데그룹,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종목은 약간 여러분들이 낯설어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NHN입니다. 야, NHN이면 네이버를 얘기하는 거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겠습니다만 엄밀한 의미에서는 네이버의 협력사이지만 네이버의 협력사인데 밀접한 관계는 있지요. 왜냐하면 네이버의 전자결제 시스템이라든가 플랫폼으로 움직여주는 그 알고리즘이라든가 전체적인 거를 NH 엔터테인먼트 즉 이준호 회장님이 갖고 있는 17.4% 그리고 이준호 회장님이 100% 갖고 있는 JLC 파트너스 100% 갖고 있는 JLC가 이준호 회장님이 17.4% 갖고 있고 JLC가 14%, JLC 파트너스가 10%. 그래서 이준호 회장님 전체가 40% 넘게 누구를 갖고 있어요? NH 엔터테인먼트. 네이버가 아닙니다.
NH 엔터테인먼트 지주사예요. 이 지주사가 있는데 이 지주사가 갖고 있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NHN 한국사이버결제, 네이버의 페이크 있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결제 시스템을 가공하게 해주는 거예요. NHN 한국사이버. 그리고 거기 관련된 종목이 NHN 벅스, 뭐 인크루트, NHN 벅스, NHN 에듀, 그리고 NH 엔터테인먼트 서비스, NHN 티켓링크, NHN 페이코. 이게 이제 한국 사이버 결제가 이걸 통해서 시스템이 돌아가게 만드는 결제 시스템이죠. 대한민국의 결제 시스템은 U+하고 KG 그리고 NHN 페이코가 거의 독과점 형태입니다. 과점 체제예요.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가운데 여러분들께서 눈여겨 보실 부분은 어떤 거냐? 바로 파이오링크와 이제 동그라미 좀 치겠습니다. NHN 한국 엔터테인먼트가 29% 지분을 갖고 있는 파이오링크, 그리고 이준호 회장님이 직간접적으로 40% 넘게 지배하고 있는 지주사인 NH 엔터테인먼트. 절대 이 종목은 급하게 사는 종목이 아니에요. 천천히 좀 모아나가야 되는, 다른 쪽에서 수익 내고, 그래서 1억 갖고 투자했다. 이번에 근데 그 2천만 원 어떤 종목을 투자했는데, 예를 들어서 삼성 SDS에 투자했는데 삼성 SDS가 2천만 원 투자했는데 40% 수익이 났다. 그래서 800만 원 벌었다. 그러면 800만 원 벌은 거에 뭐 200만 원이나 400만 원을 NH 엔터테인먼트에 계속 적립식 적금 형태로 모아나가기에 딱 좋은 종목이다. 왜 그런지 차트하고 수급을 통해서 일단 실적 같은 걸 통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종목입니다. 네 번째 종목은 바로 SK텔레콤입니다. 야, 나 SK텔레콤 알아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쿠팡과 앞으로 라이벌이 될 거냐, 동반 성장 관계가 될 거냐 하는 부분에서 SK텔레콤, 여러분들이 동반자인지 라이벌인지 어떤 부분이 더 유리할 건지 잘 판단하셔가면서 움직인다면 좋을 것 같은데요. 방금 보셨던 종목들은 전부 다 어떤 종목입니까? 네이버의 네 번째 종목 SK텔레콤인데 결국은 플랫폼 업체죠. 통신 업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SK텔레콤의 미래 성장 동력은 플랫폼 비즈니스예요. 근데 지금 SK텔레콤은 굉장히 독특한 위치에 있습니다. 이따 이제 그룹사 한번 보셔가면서 보면 나오겠습니다만, 최태원 회장님은 SK라는 지주사를 30%를 지배하고 있어요. SK는 SK텔레콤을 25% 지배하고 있고, SK텔레콤은 하이닉스를 20% 지배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지분율을 30%까지 늘려야 됩니다. 왜? 공정경제 3법에 의해서. 그리고 미디어, SK 브로드밴드, 보안, ADT 캡스, 여러분들 캡스 아시죠? S1 캡스, 그리고 커머스, 11번가 및 SK 스토어, 11번가 상장되어 있나는데 안 되어 있잖아요. 모빌리티, 티벳 모빌리티, 이런 거를 계열사로 거느리고 있는데, 결국 뭡니까? SK 플래닛이라는 중간 회사를 통해서 SK텔레콤은 플랫폼을 쫙 거느리고 있는데, SK 브로드밴드라는 인터넷 가입이죠. 여기 뭐가 있어요? IPTV, 케이블 TV 다 지금 IPTV가 지배했습니다. 그 다음에 방송 플랫폼, 그 다음에 보안, ADT 캡스 플랫폼. 이게 왜 플랫폼이냐? CCTV로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전부 다 애들 애완견이든 애들이든 직장에서도 볼 수가 있잖아요. 우리 애가 잘했는지, 우리 귀염둥이 멍멍이가 잘했는지 명절 때 다 CCTV로 보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플랫폼이에요. 커머스, 쿠팡처럼 전자상거래라는 거죠. 모빌리티, 티벳 모빌리티인데 네이버 지도잖아요. 이게 굉장한 겁니다. 자, 그런데 앞으로 다 상장을 예정되어 있습니다. SK 브로드밴드 상장 예정, 모빌리티 상장 예정, 그리고 하이닉스에 관련된 SK IET라든가 혹은 웨이퍼 만드는 회사라든가 이런 거 지금 다 상장 예정되어 있죠. SK그룹은 2021년도에 그동안 숨어있던 계열사들을 전부 다 수면 위로 끌어올려가면서 상장이 예정되어 있고 지배구조가 약간 바뀌게 되는데, 이것이 2021년도 7, 8월경까지 거의 완료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적어도 2개 이상 신규 회사 상장할 걸로 보여지는데, SK텔레콤은 이번 쿠팡 상장과 있어서 라이벌 관계, 지금은 동반 성장 관계에 있다고 봅니다.
그런 앞으로는 결국은 라이벌 관계가 될 걸로 보여지는데 그 가운데 SK텔레콤이 가장 지금 심혈을 기울여가면서 자금 조달의 첫 번째 목표로 보고 있는 것이 SK 브로드밴드 그리고 T맵. 여러분들 내비게이션 있죠? 자, 그런데 T맵 모빌리티의 기업 가치가 얼마 정도 예상되느냐? 약 4조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 4조 5천억 예상하고 있는데 지금 T맵을 통해서 상장했을 때 요즘 분위기로 봐서는 뭐 기업 가치가 2조 원이나 2조 3천억 있다 하더라도 상장했을 때 주가의 어떤 강세 흐름 그리고 앞으로 플랫폼 비즈니스에 연결된 것들 이런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는 지금 당장도 뭐 4조 원 이야기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SK텔레콤은 회사가 앞으로 두 개로 쪼개진다. 지주사, 비즈니스 사업사 그리고 그 부분이 SK하고 이렇게 통합이 되는 형태가 될 겁니다. 지주사가. 자, 그래서 SK 이 계열사들의 상장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플랫폼 업체로서의 SK텔레콤은 그동안에는 약간 중간 지주사 형태로 쌓여있는 유호금만 갖고 계속 하이닉스도 인수한다든가 뭐 할 때 돈주머니 역할을 했죠. 이제 거기에서 벗어나서 드디어 플랫폼 업체로서의 SK 브로드밴드라든가 T맵 모빌리티라든가 그리고 스타와 11번가라든가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이제 다 분가시키는 거죠. 상장시켜가면서. 그러면서 다시 한번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다라고 보여져요. 자, 이렇게 해서 네 번째 종목 SK텔레콤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다섯 번째 종목은요. 삼성 SDS와 그리고 네이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뭐 충분히 인지하고 있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간단하게 그냥 네이버하고 쿠팡하고 비교하는 수준에서만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는 지금 스토어가 2천만 명이죠. 쿠팡은 1,485만 명입니다. 그리고 멤버십 규모는 네이버는 250만 명, 2020년 12월 기준으로 그리고 쿠팡은 475만 명이에요. 즉 전체적인 수나 스토어 스마트 결제자 수는 네이버가 2천만 명으로서 압도적으로 높은 것 같지만 충성도는 네이버는 250만 명, 쿠팡은 475만 명으로 2배예요. 훨씬 더 액티비티, 결제하는 게 더 높다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거래액은 네이버는 26조 원, 쿠팡은 20조 원입니다.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성장 속도로 보면 조만간에 쿠팡이 네이버를 따라잡는다고 봐야 되겠어요. 스마트 스토어 개수입니다. 공급자 수, 즉 판매자 수, 결제자 수가 사는 사람이 아니라 소비자가 아니라 여기 물건을 공급하는 셀러를 의미하는 거죠. 41만 개. 쿠팡은 20만 명 이상 정도에 불과합니다. 네이버가 훨씬 많은 것 같죠. 겉으로 보기에는. 네. 그리고 네이버는 대한통운의 CJ 그룹의 6천억을 지분 수합 교환 방식으로 해가면서 물류를 같이 파트너십 결제를 했잖아요. 쿠팡은 지금 약 4만 명 정도의 풀필먼트 그리고 물류창고 100개 이상의 물류창고를 거느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풀필먼트라는 거는 한마디로 쉽게 얘기해서 제품을 보관, 포장, 그리고 배송 여기까지 다 일사천리로 드르륵 해주는 걸 풀필먼트라고 해요. 아마존의 결제 시스템이라든가 나온 부분이죠. 그래야 어떻게 돼요? 신속하게 배송되죠. S24시 같은 경우, 책 같은 경우도 오늘 주문하면 내일 오잖아요. 쿠팡은 쿠팡 로켓 배송이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그 가치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풀필먼트를 정확하게 뭐 쿠팡 원턴치, 뭐 온라인 주문부터 물류 포장, 배송, 반품, 재고 관리를 총괄하는 통합 물류 관리 시스템이다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있습니다. 속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로켓 배송을 하니까 오늘 주문하면 내일 간다. 그러나 그거는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경쟁력이라고 생각하는데 맞긴 맞아요. 그러나 판매자 입장인 게 좀 이상한데 회사 입장, 이 플랫폼을 갖고 있는 회사 입장에서 진정한 로켓 배송의 파워는 어디서 나오는 거냐? 빅데이터이기도 합니다만 그 회계 기준으로 본다면 재고가 거의 없는 겁니다. 재고를 하루 갖고 있느냐 일주일 갖고 있느냐에 따라 아시죠? 네. 이게 부채인 겁니다. 자, 그런데 재고가 거의 없다. 오늘 주문하면 내일 온다. 적재적소에 배치되어 있다. 재고가 거의 없는 거죠.
한마디로 그냥 다 매출로 잡히는 거잖아요. 부채가 아니라. 굉장한 겁니다. 회계 기준으로 본다면. 이번에 뉴욕 증권거래소 상장하게 되는데 현재 뭐 가치가 50조다, 40조다 다양하게 나옵니다만 일단 60조 원 이상, 그러니까 미국 돈으로는 500억 달러 이상, 한국 돈으로는 60조 원 이상의 상장했을 때 가치를 가질 걸로 보여집니다. 쿠팡이 여기서 필요한 돈이 얼마냐? 겨우 1조 원이었어요. 즉 10억 달러가 필요해서 상장했는데 이렇게 되면 10조 원 이상이 100억 달러 이상이 쿠팡에 사용 가능한 앞으로 자금 추가 기존의 주주들이 팔지 않더라도 자금 조달이 약 대략 20% 정도 지분을 공개하는 거니까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적자가 3조 원이 넘는 기업 계속 적자 단 한 번도 흑자를 내지 않은 쿠팡이 어떻게 단 한 번도 흑자가 없어요. 60조 원이라는 현대자동차보다도 크고 삼성바이오로직스보다도 크고 셀트리온보다도 높은 심지어 네이버하고 거의 대등한 관계에 있는 심지어 더 커질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다음으로 하이닉스하고 맞먹는 상장 첫날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는 100조 원 정도 평가받을 것 같습니다. 아까 본 거는 IPO 할 때의 가격이고요. 가치를 가질 수가 있는지 적자 기업이 바라본다면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 세계에서 2020년도 작년이죠.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사이버 쇼핑, 즉 이커머스 시장이라고 그러는데요. 왜 그래서 이런 것들의 성장률이에요. 2020년도 expected e-commerce 그런 성장률. 자, 차이나가 23%. 2020년도에 성장률이 그랬다는 거죠. 커머스 시장이. 자, 그리고 우리나라는 16.5%, 이제 US니까 미국이죠. 12.8%. UK, 유나이티드 킹덤, 영국이 얘기하는 겁니다. 8.9%, 재팬 3.8%. 일본이 상당히 성장이 예상보다 좀 더 처져 있네요. 자, 그리고 그런데 2021년도에는 어느 정도 예상되느냐? 2021년도에는 중국은 여전히 21%, 한국은 9%. 한국이 많이 떨어졌네요. US 6%, 유나이티드 킹덤 마이너스 6.3입니다. 재팬 그대로. 이것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이커머스 시장에 거래가 되고 있는 픽5 나라들을 지금 데이터를 뽑은 겁니다. 그래서 이 성장률을 갖다가 아까 보셨던 것처럼 회사의 어떤 매출액에다가 곱하면 60조 원 정도가 나와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쿠팡의 가치는 굉장히 객관적인 데이터로 뽑아내고 있다 얘기예요. 자, 그런데 지금 미국 시장에서 쿠팡과 비슷한 류 혹은 이런 플랫폼 업체 중에서 보시다시피 PSR 현재 주가가 매출액 대비 몇 배에 거래되고 있느냐 그거죠. 자, 그런데 그래서 P는 프라이스, S는 세일즈의 약자죠. 자, 그런데 가장 높게 되고 있는 매출액 성장도 해가면서 높은 PSR을 보이는 것이 여러분들 잘 아시는 핀듀오듀오. 우리나라로 따지면 비대면 결제 시스템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은행이라든가 증권사 계좌 틀 때 요즘 안 가죠. 사진 찍어서 비대면으로 하죠. 그걸 처리해 주는 게 핀듀오듀오. 한국으로 따지면 뭐 더존 비즈원이라든가 이런 회사들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여기 이제 5배 정도에 거래되고 있는 게 알리바바, 그리고 여기 아마존 4배 정도, 그렇죠? 그리고 중국의 네이버라고 불리는 바이두, 그리고 중국의 카카오 시스템을 그대로 갖다가 지금 쓰고 있는 텐센트. 전 세계 10억 명이 모바일 SNS를 이용하고 있죠. 카카오 2대 주주이기도 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왜냐하면 카카오한테 돈 겨우 700억인가 빌려주고 지분 20% 옛날에 가져갔잖아요. 그리고 그 시스템 갖다 해서 지금 전 세계에서 10억 명의 인구가 텐센트 메신저를 쓰고 있습니다. 자, 알리바바. 그렇죠. 알리바바 2대 주주가 누구였습니까? 마윈 회장 다음으로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이었죠.
지금 쿠팡의 실질적인 일대 주주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을 기준으로 2021년 플랫폼 업체들을 중심으로 해서 뽑은 쿠팡의 시가총액이 대략 60조 정도 나온다. 뭐 이런 의미예요. 현재 위치를 잠깐 본 겁니다. 자, 그리고 쿠팡은 단 한 번도 흑자를 낸 적이 없습니다. 2016년도 매출액 1조 9천억에 5조 5,700억 적자, 2017년도 6,400억 적자, 2018년도 1조 1천억 적자. 손정희 회장이 그래서 2조 원 더 빌려주죠. 그리고 지분 또 25% 가져가고. 자, 그리고 7,200억 적자 2019년도, 이번 연도 5,800억 적자. 2020년도 매출액은 2조 원, 2조 7천억, 4조 4천억. 네, 그렇죠? 더블. 거의 100%씩 가까이씩 매년 성장해요. 내년도 정도, 이번 연도 2021년 되면 어떻게 될까요? 20조 원 넘는 매출액이 되겠네요. 매출 성장률이. 굉장한 성장입니다. 셀트리온 다음으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회사인데, 이제는 셀트리온보다 더 빠르게 성장하는 것이 매년 매출액이 2배씩 늘죠. 더 가속화될 걸로 보여집니다. 바로 이 부분이 적자이지만 시장 점유율이 네이버나 혹은 신세계나 현대백화점이나 그리고 롯데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팽창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쿠팡에 높은 가치를 부여해주고 있습니다. 왜냐? 아마존도 계속 $1,000 갈 때까지, $50에서 $1,000 갈 때까지 단 한 번도 흑자를 낸 적이 없어요. 지금 아마존 얼마입니까? $3,600죠. 주당. 따라서 한국의 아마존을 넘어서서 아시아의 아마존으로 쿠팡을 보고 있는 개념이다 라고 판단해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존과 쿠팡의 개념으로 잠깐 제가 비교해 봤습니다만, 이게 왜 그러면 로켓 배송이라는 시스템이 앞으로 더 동남아시아뿐만 아니라 한국을 넘어서 동남아시아로 더 팽창될 수밖에 없는지, 왜 알리바바 시스템이 쿠팡의 저 로켓 배송 시스템을 얹어서 성장할 수밖에 없는지 객관적인 데이터 수치를 잘 보여주는 자료가 있어요. 그 말은 거꾸로 뒤집어서 얘기하면 신세계 INC, 롯데정보통신, 삼성 SDS, 네이버, 그리고 NHN 엔터테인먼트, 이런 종목들이 앞으로 어떻게 플랫폼 사업이 팽창돼 가면서 성장주로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지 하는 문제하고 좀 비슷합니다. 특히 신세계 INC, 롯데정보통신, 삼성 SDS. 요거는 왜 그러느냐? 바로 매출액 $1억, 한국 돈으로 1,100억 원이죠. 매출액 1,000억 정도 이하의 회사가 그 가운데 물류 시스템, 즉 배송이라든가 요즘 다 전자로 다 사잖아요. 그렇죠? 사이버로, 모바일로. 그랬을 때 그때 지불해야 되는 비용적인 측면에서 물류 비용에 대한 부분입니다. 물류 비중이 몇 퍼센트냐? 11.4%예요. 즉 1년 매출액이 나는 $1억, 한국 돈으로 1,100억 정도다. 그러면 그 가운데 물류 비용이 얼마가 들어가는 거냐? 120억 정도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반면에 회사가 2배로 커지고 3배로 커지고 그래서 1,000억이 아니라 1조 원 정도, 5천억에서부터 1조 원까지 가면 확 떨어지죠. 8%인 7.9% 정도밖에 차지하지 않아요. 즉 1조 원짜리 회사다. 그러면 매출액이 1조 원이다. 800억 정도밖에 물류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반면에 2조 원 이상의 매출액이 그러면 정말 3분의 1로 확 떨어집니다. 4.5%밖에 차지하지 않아요. 문제는 뭐냐? 전 세계에 있는 많고 많은 기업들 중에서 매출액 1,000억 전후, 즉 아까 보셨던 $1억 전후의 회사가 몇 퍼센트를 차지하느냐? 83.4%를 차지합니다. 거의 모든 회사가 매출액 1,000억 미만이, 즉 $1억 미만이 83.4%라는 거죠. 매출액 5천억 미만까지 8.1% 따지면 92%가 거의 다예요. 결국 무슨 얘기냐? 물류 비용이 11%에서 9% 사이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거죠. 전체 매출액 대비.
그 비용적인 측면에서 물류 비용이 인건비 다음으로 어떻게 보면 가장 높은 부분입니다. 뒤집어서 얘기하면 쿠팡 영세업자는 아니지만 그런 어떤 중견 기업들, 중소기업들은 자신들이 물류센터를 운영하거나 물류를 독자적으로 구축할 만한 네트워크를 구축할 만한 힘이 있다 없다? 전혀 없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누가 필요해요? 그걸 전문적으로 해주는 쿠팡이라든가 혹은 CJ 대한통운이라든가 이런 물류 네트워크를 갖고 플랫폼을 갖고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빠르게 배송해주는 경쟁력이 있는 회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문제는 뭡니까? 그런 회사가 물류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하다 보니 자신들이 직접 아까 보셨던 풀필먼트 서비스 보관, 배송, 반송 이런 것까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경쟁력이 되는 거죠. 지금 쿠팡의 로켓 배송은 2019년도 5%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빠른 속도로 전체 500만 개의 물건 중에 이제 50만 개, 100만 개 이런 식으로 늘어나고 있죠. 따라서 그런 부분들이 아마존보다 약간 지금 앞서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보면. 플랫폼은 아마존을 따라가고 있어요. 자, 앞으로 쿠팡이라든가 CJ 대한통운이라든가 삼성 SDS의 물류라든가 혹은 이런 대한항공의 물류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이런 회사들은 결국은 뭐다? 어쩔 수 없이 다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거의 다 90% 이상이 그걸 해야 된다는 게 아까 나와 있잖아요. 데이터를 봤을 때. 전 세계에서 그래서 유일하게 흑자난 항공회사가 2020년도에 누굽니까? 대한항공이죠. 왜? 사람 못 실어나르니 의자 뜯어내고 물건 실어나르잖아요. 굉장히 우리나라가 보면 창의적입니다. 그런 면에서. 그래서 쿠팡, 배달의 민족, 대한항공 이런 것만 봐도 한국은 무슨 민족이에요? 배달의 남다른 어떤 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끼가 있는 민족이에요. 기마성의 민족을 갖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것을 플랫폼으로 구축하는 건 좀 다른 문제입니다. 그 플랫폼으로 구축했을 때 과연 라이벌이냐, 동반자냐. 오늘 그 아까 보셨던 그 종목들을 갖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자, 뭐 쿠팡의 이제 뭐 간단한 재무 부분이에요. 누적 적자가 현재 3조 6천억. 근데 비전 펀드, 손정희 펀드가 3조 3천억 빌려줬어요. 실제 지분 50% 이상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뉴욕에서 상장한 이유는 바로 황금주 비중 때문에 그렇죠. 주식은 없지만 한 주당 19주의 의결권을 배정해 주는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아마존과 이렇게 이제 비교한 부분인데 똑같은 시스템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방금 보셨던 여러분하고 종목들 간단하게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세계 INC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신세계 INC의 지금 오늘 차트의 모습입니다. 뭐 누누이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 달 전부터 계속적으로 봐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분은 12만 5천 원, 뭐 12만 3천 원, 13만 원 이렇게 산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분은 또 14만 원에 산 분들도 있을 겁니다. 뭐 제가 봤을 때는 큰 의미 없지만 그거에 여러분들이 이제 비중을 얼마큼 실었냐고 관건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오늘 15만 원까지도 잠깐 올라갔었죠. 문제는 신세계 INC 같은 경우 신세계 그룹에서 쓱닷컴에 원래 결제 서비스까지 갖고 있었는데 돈이 되니까 영업권을 양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은 시스템 인테그리티 신세계 그룹 전체에 예를 들어서 시스템 네트워크 디지털 전산 시스템을 다 관리해 주는 건데 시가총액이 2,494억, 2,500억 정도에 불과합니다. 매출액 얼마인가요? 계속적으로 늘어나죠. 4,500억, 3,400억인데 이번 연도 이번 년 2020년도에는 4천억대 그리고 이번 연도에는 5천억대까지 결국 나중에 이런 속도라면 1조 원까지 매출액은 늘어날 걸로 판단됩니다. 자, 영업이익은 149억, 185억 좀 잠깐 키워볼게요. 영업이익은 149억, 185억, 205억인데 조금 더 늘어나겠죠. 당기순이익 290억, 100억 2019년 이번 연도 9월 달까지 594억, 600억이니까 5배 정도 늘어났다고 봐야 되겠네요. 왜 그러느냐? 이게 영업 기밀이에요. 그룹사에서
이런 네트워크 자료들이 다 나간다. 매출 비중부터 해갖고. 그래서 이걸 외주 주기가 참 어렵습니다. 결국 빅데이터 싸움이잖아요. 쿠팡처럼 로켓 배송을 해야 된다면 쓱다큼으로 움직이는 거. 결국은 전산 싸움입니다. 데이터 싸움이잖아요. 그걸 갖고 빅데이터 알고리즘으로 가공하는 거. 그래서 회사를 키워줄 수밖에 없는 부분. 자, 오늘 약간 갔다가 좀 밀린 걸로 보여집니다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 눌림목 줄 때 좀 모아나가는 형태로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롯데정보통신 테크니컬적인 부분으로 잠깐 보겠습니다. 어떤가요? 전형적인 원형 바닥형 형태에서 흐름으로 좀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느냐? 그동안 계속 역배열됐었죠. 물론 코로나 때문에 이 녹색 선이 61선입니다. 계속 이 아래쪽에서 움직이고 있잖아요. 역배열됐다가 코로나 끝나고 잠깐 정배열된 구간, 그 다음에 또 역배열된 구간, 지금은 어때요? 11월 달부터 계속 정배열 구간이죠. 움직여가면서 거래량도 살짝 움직이고 이 부분을 조금 한번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예. 확대해서 본다면 이런 모습이죠. 음봉이 좀 아래꼬리 달아가면서 거래량도 살살 늘어나는 거. 어떻게 본다면 좀 모아나가는 형국이라고 봐야 되겠는데요. 단기로도 괜찮고 중기로도 괜찮고 장기로도 괜찮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NH엔터입니다. 많은 계열사들을 거느리고 있어요. 그리고 네이버의 플랫폼을 어떻게 보면은 한국의 핀듀오듀오 같은 회사입니다. 한국의 핀듀오듀오 같은 회사예요. 플랫폼을 제공해주고 그 안에서 많은 기업들이 이 플랫폼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전혀 올라간 종목이 아닙니다. 계속 뭐 제자리 걸음이죠. 지주사인. 근데 지금은 여기 상단 10만 원이 상단이에요. 근데 지금은 어떤가요? 7만 원, 그리고 6만 원, 5만 원. 천천히 저점도 높아가는 형태고 여기는 이렇게 단기적으로 승분할 종목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다른 쪽에서 벌어서 천천히 모아나가는 형태. 저는 이 NHN이라는 이 지주사가 결국에는 한국에 숨어있는 정말 핀듀오듀오 같은 회사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도 장기적으로 한번 욕심내 볼 만한 정말 알짜배기 회사라고 보고 있어요. 현재 시가총액은 어느 정도냐? 1조 4천억입니다. 작은 회사가 아니죠. 자, 아까 보시다시피 많은 지주사들을 거느리고 있어요. NH 뭐 벅스라든가 NH 한국사이버결제 이제 상장되어 있는 거고 앞으로 상장할 회사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준호님이 갖고 있는데 매력적인 것은 국민연금도 9%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매출액은 보시다시피 2018년도 1조 2천억, 2019년도 1조 4천억, 이번 연도 1조 6천억 정도 예상합니다. 영업이익 680억, 800억, 이번 연도 1,000억이 돌파 나가면서 사상 최대로 늘어나고 있네요. 왜냐하면 계열사들이 당연히 디지털 시대에 전자결제가 늘어나고 있잖아요. 당연한 결과라고 판단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볼 종목은 뻔할 뻔짜 종목 SK텔레콤이 왜 보느냐. 동반자적 입장이기도 합니다만 앞으로 쿠팡도 횡종연합이 예상된다. 미래에셋과 네이버의 주식 교환 방식, 그리고 이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라든가 넷마블이라든가 이런 플랫폼 업체들 간의 주식 교환 방식으로 서로 마치 전략적 결혼을 하는 것처럼 SK텔레콤과 쿠팡 혹은 우버 이런 자동차라든가 모바일이라든가 쿠팡이라든가 전략적 동반자적 관계가 강하게 형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가면서 나중에는 이제 각자 영역으로 가겠지만, 그래서 이 SK텔레콤은 팀앤모빌리티에 대한 상장 부분, 그리고 SK브로드밴드 5G로 인한 자율주행 플랫폼에 대한 망이 깔리는 부분들, 이런 것을 나중에 쿠팡이라든가 우버라든가 결국에는 이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SK텔레콤은 앞으로 중간 지주사 역할도 하겠습니다만 지난 20년 만에 다시 처음으로 50만 원이라는 사상 최고점을 만약에 다시 터치하게 된다면 그 해가 이번 연도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플랫폼 업체로서 정말 인정받을 수 있는 중요한 계기라고 보여져요. 그런 부분이 거래량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나타나고 있고요. 따라서 SK텔레콤이 한번 20년 만에 날개짓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시점이 이번 연도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오늘 총 4개 종목 SK텔레콤, NH엔터, 그리고 신세계 INC, 롯데정보통신, 삼성 SDS, 네이버. 그러나 삼성 SDS하고 네이버는 이미 뭐 충분히 다 알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빼고 이 4개 종목에 대해서 같이 새로 추가된 게 NH엔터 그리고 SK텔레콤. 플랫폼 업체로서 물류가 아닌 플랫폼 업체가 이제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플랫폼 업체들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이렇게 된다면. 따라서 이것이 단기적인 테마로 끝날 걸로 보여지진 않습니다. 오늘 KT도 또 올라왔죠. 왜 그러느냐? 결국은 플랫폼 싸움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종목 관심 가지고 1, 4분기 넘어서 상반기 정도까지 한번 중후장대하게 큰 흐름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슈 인사이트 22번째 시간 쿠팡과 함께 해보았습니다. 네, 고맙습니다.